또 이런 게 있어. 아까는 가장 큰 값, 가장 깊은 골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를 R 제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각각의 각각의 골에서 산까지의 높이 하나, 산에서 골까지의 높이, 이걸 다 해가지고 평균된 값, 이거를 RC라고 그래. 평균 높이라고 하는데, 이런 파라미터가 있긴 한데 이건 요즘 거의 쓰진 않아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하려면은 프로파일을 계산 못하죠. 기준 길이라는 게 없으니까. 필터링 안 하는 경우에는 기준 길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특정한 길이만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RT라는 파라미터가 있어. RT. 이 T는 토탈이에요. 토탈. 라운드니스 T 할 때도 요 토탈이었죠. 요 같은 토탈이에요. 이거는 기준 길이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평가 길이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길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 요거를 R 제시라고 한다.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보세요. R 젯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Z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Z2, RZ3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같은 기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니까. 그런데 RT는 전체 길이에서 우리가 평가 길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 그 영문으로 표기된 그 측정기나 자료에서 보면 evaluation length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평가 길이라고. 그리고 기호로는 LN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평가 길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 값, 이것이 R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RZ하고 RT하고 어느 값이 클까요? RZ과 RT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또는 RZ 값이 더 큰지 RT 값이 큰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RZ 값이 커요? RT 값이 커요? RT가 무조건 크죠. 왜냐? 얘는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한 거고 얘는 평가 길이 내에서 계산한 거니까 서로 다른 기준 길이에서, 그죠? 깊은 골과 높은 산이 있으면은 RZ를 계산할 때는 포함이 안 되는데 RT는 그 전체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RZ이 무조건, RT가 무조건 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똑같이 전체 그 평가 길이 내에서 똑같이 이렇게 가공된 이런 형상이 있다.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RZ하고 RT는 같은 값이 돼요. 이론적으로. 실제는 발생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게 맞지만 표현 자체는 RZ이 RT보다 같거나 작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같다라고 할 때는 이 경우를 가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지금 만약에 이런 형상이 있어요. 이런 형상이 있는데 이 한 개가 툭 튀어나왔어. 이거의 영향을 Z 값이 더 많을 받을까요? T 값이 이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RZ과 RT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했는데 그 개념을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이 답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RZ이 많이 받아요? RT가 많이 받아요? 질문을 이해 못했어? RT가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RT는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가 RT죠. 그죠? 만약에 이게 뭐 10이라고 가정을 해, 5마이크로미터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얘가 기준 길이가 5개였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러면 얘는 RZ1이 되겠죠? RZ1은 5마이크로미터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RZ2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얘가 5니까 2.5, 1.25, 한 1.2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면 RZ2는 1.2, 얘도 1.2, 1.2, 1.2 이렇게 되면 RT는 그냥 얘기할 거 없이 5, RZ은 5 플러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1.2 그죠? 나누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5개 평균값이니까. 그러면 5보다는 훨씬 작아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가네. 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뭐 얘는 예를 들어서 얘를 3.8을 여기다 하나씩 나눠야 되니까 한 이거 계산하면 한 2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얘가 실제 형상은 실제 요것만 빼면은 1.2야. 그런데 RT를 계산을 했더니 5마이크로미터가 나왔어. RZ를 계산했더니 예를 들면 2마이크로미터가 나왔어. 그러면 RT하고 RZ하고 어느 것이 더 영향을 덜 받은 거예요? RZ의 영향을 덜 받은 거죠. 왜냐하면 5개 평균값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표면 전체를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RZ를 관리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튀는 거 한두 개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제거하겠다라고 하면 RZ 값을 따지면 이게 하나에 툭 튄 게 이제 평균값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민감하게, 조금 덜 민감하게 이 표면 거치기 진폭 방향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RZ라는 게 있고 RT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럼 또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만큼 영향을 받긴 받은 거잖아요. 이만큼 0.8만큼 그죠? 이거 받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는 뭐 튀어나오는 게 쓱 문질러 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 튀는 거는 아예 그냥 무시를 하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저거 하나를 그냥 몇 번째 튀는 거를 없애자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눈으로 봐서 하나지만 이게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를 딱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거칠기 값을 어떤 면적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자. 라는 개념이 나온 게 이제 RA예요. RA 여기 있죠. 평가된 단면 곡선의 삼술 평균 편차. 요게 RA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냐 하면 지금 RZ하고 RT를 계산한 거는 이거였어요. 최대 단면 높이 골. 최대 높이. 그런데 이번에는 최대 높이가 아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산술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있는데 이것이 단면 곡선이에요. 이거는 거칠기. 그러면 이것이 이제 평균선이거든요. 평균선. 중심선. 그럼 이 중심선에서 이 단면 곡선의 표면까지 이 편차. 이 값을 다 더해가지고 이 편차의 개수만큼 나눈 거예요. 이걸 다 더해가지고. 여기서 각각의 값에 이제 절대값을 취한 이유는 만약에 절대값을 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값이 0이 돼요. 0.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0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표면 거치가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 0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절대값을 취한 거예요. 그럼 요게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표면 거칠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로 걷어 올려. 그러면 여기 있던 게 위로 가니까 이런 형상이 되죠. 이런 형상이 됐을 때 어느 선인가를 중심선하고 평행하게 그어서 이 위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다 이렇게 메꿨을 때 이 전체가 꽉 차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될 때에 이 중심선의 요 선까지의 요 높이, 요게 지금 RA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 얘기예요. 얘를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어느 선을 그어서 위쪽으로 올라간 걸 다 채웠더니 이 RA를 계산하고자 하는 이 선하고 이 중심선 사이가 이렇게 꽉 차더라는 거죠. 그때의 이 높이를 RA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중간에 하나가 툭 튀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 튀는 것에 요 튀어나온 요 부분의 면적을 이 전체에다 다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메꾸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RA를 계산하는 이 직선에 이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RA는 불규칙하게 튀어나온 돌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우리가 진원도 기준원 계산할 때 LSCI 혹시 기억하세요?
LSCI. 예를 들어서 MCCI나 MICI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면, 요것이 없을 때는 요렇게 해서 여기가 중심선이 되지만, 만약에 얘가 있으면은 이거를 걸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직선이 되니까, 이런 원이 되는 기준원이니까 중심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돌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중심 위치가 차이가 난다 그랬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LSCI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있어도 얘를 평균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중심 위치가,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이 중심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중심 위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때는 LSCI를 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와 같은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돌기의 영향을 받지 않게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RA를 파라미터를 평가를 하면 된다. 자, 지금까지 진폭 파라미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RA, RZ, RT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아주 엄격하게 표면의 값을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RT를 쓰면 되고, 돌기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 라고 하면 RZ를 쓰면 되고, 왜냐하면 RZ는 평가 길이만큼 평균을 내는 개념이 되니까. 그 다음에 돌기의 영향을 아주 받지 않고 돌기 때문에 값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값을 얻어보겠다 라고 하면 RA를 사용하면 된다. 왜냐하면 튄 그 돌기를 그 전체 면적에 다 분산시켜서 계산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RA를 결정하는 그 선의 높이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요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 있나요? 네, 지금은 듣고 이해하는 것만 해도 벅차서 뭐 질문하고 말고 지금 그럴 겨를이 없죠? 시험 공부하면서 이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이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카페에 질문 올려도 개별적으로 연락해도 좋고, 단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간격 파라미터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간격 파라미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S1, 여기에서 여기까지 S2, 여기에서 여기까지 S3. X방향으로 이 폭을 전부 더해가지고 평균 낸 거예요. 그것을 단면 요소의 평균 너비라고 그래요. RSM. 자, 그럼 아까 세 개 한 거는 진폭, 요거는 간격 파라미터. 지금 요것도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만약에 이 높이가 같은 곡선이 있다 하더라도 얘의 RSM하고 얘의 RSM은 다를 거다는 거죠. 1번하고 2번 있으면은
진폭 높이는 1하고 2가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격,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 진폭을 RZ라고 합시다. 간격은 1번이 2번보다 커요. RSM. 그럼 RZ하고 RSM 두 가지 파라미터를 이렇게 보면은 얘가 높이는 같지만 1번 프로파일이 좀 더 이게 간격이 넓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이 이제 진폭 파라미터, 간격 파라미터의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복합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복합 파라미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칠기 곡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플레이트가 계속 마모를 해 나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는 여기만 닿겠죠. 요 두 군데만 닿으니까 요거는 금방 문드러져서 없어질 거예요. 얘가 점점 내려오면서 여기 닿고 여기 닿고 여기 닿고 여기 닿고 하면서 닿는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P라는 최초 위치에서부터 P라는 깊이까지 오면은 그때에서의 닿는 그 길이, 평가 길이, 전체 평가 길이분의 요 닿는 값을 더한 거, A, B, C, D,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N,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 값이, 그죠? 이 값이 내 단면에서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단면별로. 그 단면에서 나온 값을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단계에서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P1까지는 요까지는 급속하게 마모가 되고 P1에서 P2까지, 그죠? 이 구간에서는 마모가 조금 심하게 되고 또 그 이후로는 조금 덜 심하게 되고, 덜 심하게 된다는 건 닿는 면적이 많다는 거죠. 이 평가 길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고정돼 있잖아요. 고정돼 있는데 닿는 면적이 점점점, 지금 예를 들면 요 라인 P1이라는 라인에서는 여기가 닿는 거예요. 여기가 닿는 거예요. P2라는 라인, 여기죠. 요 P2라는 요 라인에서는 이만큼이 나니까 훨씬 더 많이 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닿는 전체 평가 길이 분의 닿는 면적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급속하게 마모를 일으키는 구간, 그거는 예를 들어 조립품이 뭐 피스톤이 이렇게 운동을 한다 그러면 틈새가 금방 그만큼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모가 되지 않고 성능을 계속 유지하는 구간, 이게 몇 마이크로미터냐, 이걸 따져서 그 표면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합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그 표면의 성능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 길이는 LR이라고 표현을 하고 평가 길이는 LN이라고 표기를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세로값, 세로 좌표값은 Z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너비 값은 X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서 도면이 오래된 도면을 볼 때 거기 보면 같은 값이라도 표현이 달라진 거예요. 1984년에 표기했던 거, 1997년에 평가한 거,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RZ이라고 했잖아요. RZ. 이거 옛날에는 RY라고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규격이 바뀌면서 표기 기호도 일부 바뀐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히게 되면 이런 자료를 봐도 좋고, 또는 ISO 규격이 있어요. 여러분 ISO 규격이 그대로 KS로 그 번역이 되기 때문에 KS 규격을 참조해도 좋고, 또 필요하면 저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뭐 서로 공부를 해도 좋고. 예, 요게 지금 그 설명하는 거예요. RY, RG. 옛날에는 TP라고 했던 게 지금은 RMR이라는 걸로 바뀌었다. 이런 것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추가로 공부할 때 필요한 사항이고, 이번 시간에는 그 필터의 개념, 고역 필터, 저역 필터에 따라서 형상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개념 확실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가 진폭, 간격, 복합 파라메타, 이 세 가지가 필요한 이유가 뭐다라는 거 개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진폭 파라메타 중에서 RZ, RT, RA, 이 세 가지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계산이 됐다라는 거를 확실히 이해하시면 되고, 표면 전체가 엄격하게 관리가 된다 그러면 RT, 또 돌기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라고 하면 RZ, 돌기의 영향을 완전히 줄이겠다 하면 RA, 이런 파라미터를 쓴다 라는 거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질문 나중에 할까요? 예, 그러면 요 표면 거칠기 파라메타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